자, 그러면 6번부터 볼게요. 맛있다, 이거. 자, 6번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6번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수 그래프 그려져 있고, 미정지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자, 6번의 상황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기함수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반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좀 있었을 때 이게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반을 뚫었고 그리고 약간 Y축이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한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6분의 8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지점이 3분의 8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뭐 6분의 5파이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3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정계수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대값은 2라고 되어 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네, y는 a 사인 y는 a 사인 자, bx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이제 a, b, c를 구해다가 5분의 9 a, b, c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며 c는 0과 파이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되게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애초에 주기가 있는 함수다 보니까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구도는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멀리 밀어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맞출 수 있고 조금만 밀어도 맞출 수 있고 반대로 왼쪽으로 밀어도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랬을 때 항상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요. 이상적인 상황부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진짜 얘들아 이상적인 상황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지금 미정계수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 다른 걸 생각하면 돼. 그때 가서. 알겠지? 그러면 지금 이상적인 구도라는 건 몰라. 그게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봐요. 이게 좀 그지 같아, 솔직히 문제가. 안 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요거. 요 한쪽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게 원래 원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정계수들을 맞춰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뒤에 이거 보여, 이거. 이게 왼쪽으로 밀려난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지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보고 미정계수에 대한 게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저 노란색 맞춘 거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좀 땡큐인 게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최대가 2잖아요. 그죠? 이 정보를 활용하면 A가 2라는 건 좀 금방 나옵니다. 맞아요? 맞았어요, 쌤? 자, 그리고 이게 반주기에 해당하잖아요. 딱 반주기. 그럼 저 길이를 구하면은 2배 치면 주기가 된다는 걸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해보면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2파이잖아요, 근데. 그지?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5파이에서 빼면 6분의 3파이가 되니까 2분의 1파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파이니까 이 두 칸은 몇 파이? 파이라는 거야, 파이. 그쵸? 그럼 주기는 파이인 건 확정이에요. 맞죠? 그러면 누구? B가 0보다 크다며. 그럼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B가 2였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정인 거예요. 이것까지는 맞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평행이동된 게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막말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거 보이니?
네.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당겨도 그래도 말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맞잖아. 이걸 당겨도 말이 되고 아니 심지어 얘들아 봐봐.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걸 갖다가 여기에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그래프가 나와요. 마이너스 배 하면 앞뒤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도가 있어 여러분 진짜로. 아 그래서 진짜 짜증스러운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땡겨다가 뒤집고 싶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재. 근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가끔 나와. 알겠어? 아니 그리고 여기 그려지지도 않는 거 이거 땡기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일 눈에 보이는 요 점 있죠 요점. 요점이 원점이었다고 가정하고 구해봐서 C가 갖고 있는 범위가 있잖아. 0부터 파이라는 범위. 이거에 껴맞춰 보는 거야. 그래서 돼? 그러면은 가면 돼. 그냥. 그게 답이야. 근데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좀 그지 같은 문제다 솔직히. 알겠니? 자 그럼 보자. 여기까지는 고정이지 지금. 이것까지는 고정이야. 그러면 얘가 2 사인 EX-C가 됐다는 건데 자 그럼 얘들아 평행 이동 정도를 보고자 해. 즉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이게 결국에는 3분의 파이가 됐다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3분의 파이 옮겨온 거니까 누구? 원래 2 사인 EX였던 이 친구한테 맞아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치 X-3분의 파이가 들어갔다고 추정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X 마이너스? 얘가 원래 원점이었다 가정을 하면 3분의 파이가 됐다는 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밀린 거니까 원래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함수 지금 사인 그래프가 2 사인 2x인 거잖아 보기야. 이거 이해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아니요. 왜 x축으로 평행이동했잖아 지금. 네. 그러면은 요점 보여? 얘가 원래 원점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내 말은. 이해돼? 그럼 얘가 원래 원점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으로 3분의 8만큼 밀린 거잖아. 그럼 얘가 원래 원점에 있었으면 누구였는데? 얘잖아. 네.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돼 공규씨? 네. 그럼 그 상태에서 x 대신에 x-3분의 파이만큼 옮겨갔다. 쉽게 말해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밀렸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를 수식 박아주면 c가 나오잖아. 네. 그 c가 현재 조건에 부합되는지만 판단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러면 얘가 옮겨간 걸 수도 있고 얘를 땡겨야 돼 이쪽으로. 아니면 얘가 옮겨간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항상 말하잖아.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기야 이상적인 걸 고를 줄도 알아야 돼. 검열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막말로 내가 계속 말하잖아 얘들아. 이게 원래 원점이었는데 왼쪽으로 6분의 8만큼 옮겨간 다음에 마이너스 배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니까. 그런 게 실제로 한대보고에서 나왔어요 문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른 거 하면 C가 0보다 큰데 그러면 C가 음수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영이가 말하는 것처럼 봐봐. 서영 그거 약간 세부적인 건데 내가 이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착하게 조건이 안 나올 수도 있어. A가 막말로 0보다 작았을 수도 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아. 서영이 말대로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알아보고 가면 좋죠. 당연히 좋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사실상 이게. 그러니 보기야 너도 선택을 하면 돼. 나는 그래 이게 원점이었다고 생각드는 게 제일 편해 솔직히 말하면. 얘가 원점이어서 오른쪽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상 제일 편하다고. 그럼 그렇게 하고 C를 구해주는 거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 사인 EX-3분의 2파이다. 따라서 C는 3분의 2파이였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그럼 3분의 2파이가 지금 C에 대한 미정계수에 대한 범위가 부합이 되느냐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게 부합되죠.
그럼 그게 답이다 생각하고 끝내면 돼. 그러면 A랑 C 조건이 없으면 답이 두 개 나와요. 여러 무한개 나올 수 있죠. 아저씨 무한하죠. 그런 문제를 왜 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무조건 조건들이 같이 나와. 이해돼? 조건들이 같이 나와서 이상적인 구도를 맞춰주고 나서 알겠죠? 이상적인 구도를 맞춰주고 나서 어떻게 생각한다? 맞춰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면 막 가나다 이렇게 해서 나와. 그쵸? 이거 진짜 짜증나요. 이 문제가 진짜 제일 빡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조한 것처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한 주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평행이동시킬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이거 약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나옵니다. 좋은 문제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끝났죠? 3분의 2파인 것도 맞고요. 2인 것도 맞고 B인 것도 맞기 때문에 그냥 때려 박아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뭐 24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답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이게 좀 문제 중에 제일 보링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다음 주면 설날이네. 와, 아 진짜 행복하겠다. 씨. 선생님은 네. 조카 있어요? 있죠. 그러면 돈이 새어 나오네요. 그쵸. 우리 돈 너무 받는 사랑하는 조커가 있죠. 돈 번다. 여러분들은 돈 받아요? 그럼요. 아 근데 많이 못 들어다녀서 좀 짭짤하지 못하는 거죠. 짭짤하지가 않아. 니네 나이 때는 그렇게 돈 받는 게 뭐 그렇죠? 근데 뭐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세뱃돈 받고 그런 게 진짜 행복했죠. 다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문제지만. 네. 그럼 저희 13일날 수업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 전 진짜 어디 떠나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알아요. 구정숙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악랄하게 할 순 없지. 알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in x가 5분의 3이랍니다. 근데 x가 1, 4분면 동경이라는 걸 이미 명시를 했어요. 자 이제 얘들아 이맘때쯤 되면 자 좀 보자. 아, 사인 값이 나왔어. 아니면 코사인 값이 나왔어. 아니면 탄젠트 값이 나왔어. 그거랑 엮어서 그 각이 몇 사분면인지까지도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 이 구도에서 코사인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탄젠트는요? 있어. 다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뭐예요? 네? 탄젠트는 코사인을 모르는 누구예요? 아이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탄젠트가 됐던 3인방 중에서 하나라도 값이 있잖아. 그거랑 그 동경의 위치까지 알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두 친구는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따가 결론이에요. 항상. 소영씨 아시겠어요? 아니 왜냐면 소영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따로 노나요? 아니잖아요. 다 관계식이 있잖아요. 뭐 어떤 관계가 있니? 사인의 제곱하고 코사인의 제곱의 결과는 1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둘 중에 하나 알면 무조건 나머지 한 친구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지? 항상 구할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사분면의 위치까지 필요한 거야. 완벽하게 알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희도 이해돼? 네. 야 그렇게 따지면은 탄젠트는 또 혼자 노나? 아니야. 탄젠트는 C분의 S라는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박자 중에서 하나만 알게 되면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분면의 위치까지 알면 부호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얘기의 결론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9번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1 플러스 코사인 x고 그지? 네. 이거 분의 사인 x네요.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x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자 여러분들 이것들은 뭐예요? 바로 각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 변화를 해달라는 게 좀 일단 첫 번째 의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누구랑 같아? 누구야? 1 마이너스 사인 x.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여각관계에 의해서 사인 x가 됩니다. 자 태영아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누구랑 같니? 코사인.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외우라고 안 했지 이거는. 뭘 통해서? 각변환 통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맞아? 네. 그러면 얘 코사인 x 됐을 텐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면 몇 사분면? 1 4분. 2 사분면 그죠? 네. 2 사분면에서의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로 나오는 거. 이게 좀 자유롭게 나와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s분의 좀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 각 다 마무리했으니까 1 마이너스 s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 게 맞겠어요? 통분부터 하는 게 맞지. 자 그럼 통분을 해주면 1 마이너스 s의 제곱분의 그죠? c 1 마이너스 s 더하기 c 1 플러스 s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 마이너스 s의 제곱은 여러분들 뭐예요? c의 제곱이잖아요. 그거죠? 자 그러면 문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c 밖에 안 남잖아. 맞죠? 따라서 c분의 2라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누구? 사인 x가 5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하고 제 1사분면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코사인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분의 9니까 빼면 25분의 25에서 25분의 9 빼면 25분의 16인가요? 5분의 4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4 대입하면 역수면 4분의 5니까 2분의 5로 계산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일단 구조를 보셨으면 좋겠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 보죠. 자 12번 보시면 함수 y는 a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의 최대값 및 최소값이 결정이 돼 있을 때 a하고 b를 구해달라. a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봅시다. y는 a 코사인 x 플러스 파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b의 최대 최소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 각변환을 써줘야 되잖아. 자 각변환 쓸 때 미지수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무슨 취급하라? 예각 취급하라. 맞아요? 예각 취급을 해주는 거야 뭐. 자 한번 이거부터 해볼까? 우리 사영이가 어떻게 변환해주면 되니? 사인 x. 천천히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니까 어떻게 되고? 코사인 x로 나오고 맞아 사영아? 네. 그럼 x 플러스 파이 몇 사분면 x 무조건 예각 취급하라고. 어디? 몇 사분면? 3 3사분면에서의 아래 까고 코사인 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코사인 x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보기도 한번 해보자. 보기야 이거 한번 같이 나랑 해보자. 각변환 할 거야.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일단 뭐 적어야 돼? 코사인. 그렇지 코사인 x 적고 자 x 플러스 2분의 파이면은 몇 사분면?
x가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몇 사분면? 3, 4분면 2사분면 2, 4분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그지? 끼리 x만큼 가는 거니까 90도 끼리 x만큼 가는 거니까 2사분면 됐어? 자 2사분면에서의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럼 마무리 플러스 b 끝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자 그럼 따라서 y라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그러면 최대 최소를 찾아달란다 a는 0보다 크대 야 그러면 코사인 x가 1이었을 때가 전체값이 제일 작은 거 아닌가? 맞잖아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전체값이 제일 큰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이 코사인 네.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제일 작은 거고 a 플러스 2 플러스 b가 제일 큰 거라고 그럼 제일 작은 거 몇이야? 마이너스 5 최대값은 1 그러면 연립하면 나오지 않아요? 네. 됐습니까? 네.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셨고요 그럼 유형편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자, 유형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유형편 질문 한번 해보세요 55쪽에 24. 그죠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21번. 더 올렸네 21번 24번 5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21 24 23 네. 23 또 31. 31이요 32. 31 32 자 31 32 왜 또? 26 26 안 해. 최대 최소인데? 26, 27, 28 절대값이라 안 하는 거야. 아 그런가? 해요? 최대 최소 자 절대값은 천천히 합시다 여러분 네 좀 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보면 되려나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아유 보기는 나중에 간호사 한다고 했죠? 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태영이는 와 파일럿. 네. 파일럿? 그거 이제 없어질 직종이라던데? 야 너 너무 그런 거 있어 남아요 그럼 판사나 뭐 검사 변호사도 없어질 직종인데 뭐 진짜 어 사람의 윤리를 어떻게 에이? 판단하는 그게 없어진다고요?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의사도 그렇고 약사도 이제 없어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파일럿?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오, 야 나 나중에 비행기 태워주라 서영이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이런 친구들이 맨날 잘 없었어. 돼요 맞아 맞아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뭔지 잘 되지 알죠? 왜요? 그냥 무슨 가게 그런-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깜짝아. 진짜.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죠? 유빈이도 맞네. 그것도 너무 예쁘다 유빈아 유형편이야. 유형편 55쪽 피면 돼. 나? 나 중학교 때 의사 그 뭐지? 뭔지 알지? 그 낭만 닥터? 의사 되고 싶었는데 스카이캐슬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감사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근데 막 외우는 거. 저는 꿈이 방금 엄청 어렵던데 뭐라고 하지? 저는 좀 제 꿈은 되게 남달랐어요. CEO였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웃기지만 내 유년 시절의 꿈을 말을 해주냐면
저는 맨 처음에 초딩 때는 파브르가 꿈이었어요. 파브르. 파브르 몰라요? 식물 좋아하는 곤충학자. 곤충학자.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곤충 채집을 되게 좋아해서 이 곤충 저 곤충 막 잡고 막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약간 이런 그죠? 곤충학자가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아직도 쌤은 기억나는 게 내가 몇 학년 때지? 그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학교였어요. 확실히. 국민학교? 그쵸.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국민학교였는데 내가 3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어쨌든 초딩 때겠다 그러면. 28이에요 선생님? 뭐? 아니 38인가? 36.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맨날 곤충 채집을 겁나 많이 했어. 나는 진짜 서울에 살기는 하는데 되게 서울 촌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까맣게 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통 들고 맨날 산으로 갔어. 강아지하고 같이 그 깐순이랑 같이 그랬는데 그때는 없었지. 이게 깐순이가 내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도 있긴 했겠다. 어쨌든 그랬는데 하루는 형하고 또 나하고 한 2명인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친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산을 갔어. 또 곤충 잡으러. 그래서 곤충을 막 잡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땅강아지라는 곤충이 있어요. 우리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땅강아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얘가 되게 이름처럼 귀엽게 생겼어요. 곤충인데 되게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채집을 했어요. 이 친구를 잡았어. 그래서 와 신난다 하면서 잡아가지고 참 이렇게 하고 하는데 형이 그걸 이렇게 놓아주라는 거야. 난 너무 싫었어 그게. 근데 놔줬어. 놔주니까 얘가 파리파리파리 하면서 막 또 땅을 슉슉슉 파면서 들어가더라고. 근데 난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 나도. 그 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뭐가 신기했냐면 그때가 내가 초딩인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 거야. 되게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이런 생물체가 알아서 해서 그렇게 옮기고 막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꿈은 생물학자였어요. 생물학자.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증이 많았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지? 이런 세상이 이치적인 거?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그냥 뭐 그런 건 그냥 궁금하고 끝나고 초, 중, 고딩 때 거의 맨날 성적이 양가니까 공부는 안 했어. 그러다가 수용 그 뭐야? 좀 낮은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지. 그러니까 수오미 양가야. 그러니까 너희들로 따지면 A, B, C, D? 그치, A, B, C, D로 따지면은 D2급, C, D급 혹은 뭐 1등급, 2등급 몇 등급까지 있죠 지금? 등급 그럼 거의 한 8, 9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적이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기 전날에 PC방에서 밤을 새고 수능 전에요? 네, 전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어릴 적의 낭만? 이런 게 다 약간 힘이 들었었어 그때. 그냥 근데 내가 아직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때 강렬하게 그걸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힘이 있었지. 그냥 이제 때 좀 묻었지. 그래서 그냥 나는 대학 안 갈래.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뭐. 대충 먹고 살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철없이 지냈었어요. 근데 고3 때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쓸 대학도 없고 원서도 안 썼어요 실제로.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안 갈란다 이러고 있었어요. 완전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었어요. 맨날 친구 새끼들 오토바이 타고 그때 근데 제가 담배는 안 폈어요.
그때 당시 때. 어쨌든 그랬다고. 아, 자, 그랬는데 이때 기억이 나더라고. 이때 언제요? 기억이. 그 고3 때 시험이요? 이렇게 아, 내가 이런 꿈이 있었지 하면서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이 진짜 희한한 건 제가 맨날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수학은 저는 진짜로 학교 다니면서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60점을 넘어본 적은 없었고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웃긴 게 그 생물 있죠. 중학교 땐 자연인가요? 어쨌든 그 생물 쪽은 양각까지는 아니고 약간 우위에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진짜 생물은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학을 가서 이거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든 거야. 그래서 원래는 대학을 진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재수를 시작을 합니다. 멋져, 멋져. 재수를 딱 시작을 했는데 멋진 게 아니고 절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 재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얼마나 공부를 안 해봤으면 그 재수하고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잖아. 네. 이게 인간이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으니까 발목에 힘줄이 부은 거야. 너무 어이없지 않냐? 그러니까 발목이 나가는 거 뭔가 격한 운동을 할 때 나가잖아. 진짜 뻐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 발목이 늘어나서 이렇게 힘줄이 부은 거야. 못 걷겠는 거야.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다? 그러니까 진짜로 힘줄이 부었대. 헐. 뭘 한 거니? 앉아있게.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때는 평균 한 8에서 9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올 모든 게. 그래서 1년 딱 했는데 나오겠어요? 아니야? 안 나오지. 그러니까 딱 수능 보고 나니까 4, 5등급 나온 것 같아. 4, 5등급. 갈 수가 없어 대학을.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그래서 어디 원했어요? 네? 어디 원? 아니 그래도 인서울을 가고 싶었지. 쓸 수 있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어. 아유. 못 쓰잖아 이러면. 이때 당시 때도 그냥 진짜 생각도 없었던 게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 보니까 고3 때 여친이 있었어요. 여친이 있었어. 며칠이요? 여친. 여친. 아. 첫사랑이 고3 때 있었어. 진짜 생각 없지. 그러니까 걔랑 계속 이렇게 쭉 사귀다가 제가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2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고 그때 당시 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좌절을 했을 거 아니야. 그와 동시에 이 그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내 베프하고 바람이 난 거야. 헐. 아주 인생의 절정이죠. 선생님 여자분이 진짜 없네요. 그런가 봐. 헐. 그래서 절정기를 맞이를 해요. 거의 뭐 걷다가도 울고 그랬어요. 그냥 드라마 찍었어 그냥. 비웃지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걷다가도 막 눈물이 흘러 그냥. 무서워. 제일 크게 웃는데? 그 여러분들 내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그 시네마 천국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시네마 천국 알아? 그 완전 옛날 영화. 근데 그 시네마 영화 한번 들어봐. 장난 아니야. 시네마 천국 OST 딱 하면은 그 있어. 디디디디디디디디 이거 알아요? 알아요. 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이렇게 되는 노래 있단 말이야. 그게 피아노 버전이 있거든요. 뒤져. 그냥 없던 슬픔이 밀려. 듣고만 있어도 진짜로 가다가 이게 똑똑 떨어진다니까. 어쨌든 그랬어. 그러면서 삼수를 시작한 거야. 최악이지 않아요?
야, 진짜 나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다. 학원에서. 왜 이렇게? 오늘 저희 아빠랑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때 그래서 나를 열심히 했어요. 나를 열심히 했는데 또 뭐 그죠? 개가 똥을 긁지.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랬어. 사실 그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또. 그래서 제가 성적이 국어가 3등급인가? 국어가 3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1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인가 나왔어요. 와, 잘 나왔다. 그리고 과탐이 2, 3이었나 그랬어. 내가 원래 좀 잘 봤어. 잘 본 편이었어. 오, 내가 이번에 대학 가겠다. 연고대는 못 가도 서성한 정도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또 진짜 운도 존나 없는 게 그때가 제가 이 삼수를 보고 이제 원서를 쓸 때가 6차인가 7차인가 교육과정이 끝나는 단절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무슨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에서 다음 수능을 보려면 또 새로운 걸. 그쵸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웬만하면 재수를 안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하향 지원을 할 거 아니야. 아 원래 작년 기준으로 다 되는 점수인데 안 돼. 다 떨어져. 다 떨어지고 원래 단국대를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여길 가 하면서 이 정도 이렇게 있었지. 나중에 제발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단국대를 갑니다. 이것도 겨우 갔어요. 문 닫고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단국대를 이제 갔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을 때 자연학부로 갔어요. 자연학부로 가서 거기 이제 분자생물학과인가 그런 게 있었어. 와. 그래서 나는 이제 생물학 해야겠다 하면서 그 분자생물학 그 학부제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과가 안 정해져. 그런 게 있어. 그러니 약간 이것저것 겪어보고 선택을 해라.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야. 제가 진짜 뻥치고 이 삼수할 때요. 물리를 살짝 했어요. 살짝 공부했어. 저는 이제 과탐을 생원생투 지원을 했었거든요. 화학 외우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생물은 어느 정도 좀 있었어. 근데 물리를 좀 할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물리를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50점 만점인데 지금은 50점 만점인가? 뭐 어쨌든 그때 당시 때는 50점 만점이었어. 50점 만점에 22점인가 30점대인가 이렇게 나왔어. 오!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 6월달 시험을 봤더니 8점이 나온 거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물리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살았어요. 아예. 물리학자가 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예 담을 쌓고 살고 이렇게 대학을 갔어. 제 인생이 좀 기구해요. 여러분들 딴 얘기들도 진짜 많은데 뭐 어쨌든 재미삼아 여러분들 꿈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분자생물학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한참 이게 살아났단 말이야. 이때 기억이. 그치? 이걸 하려고 대학을 간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 생명의 기원도 궁금하고 이거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내가 생물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해 신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니면 이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진짜야. 되게 진짜 지적으로 그게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근데 이 대학을 가서 분자생물학과를 딱 갔더니 뭔 시작을 하면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이 끝나. 돈으로 끝나. 그러니까 너무 좀 내가 정말 그때 철이 없었는데 13대였어요. 약간 학자는 돈보다는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이딴 병신 같은 마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어쨌든 그때 당시 때는. 그리고 이 생물학에서 얘기를 하는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 비논리적이야. 뭐 우주 씨앗설이라든지. 우주가 씨앗이. 그러니까 아니 우주가 씨앗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기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운석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생명체가 그 운석의 어떤 바이러스 형태로 떨어져서 이제 지구상에 퍼졌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발생설이 있는데 자연 발생설은 약간 이런 거에 비유가 돼요. 해변에서 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창조설 마지막 신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없어 논리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쯤 이제 1학기를 하고 군대를 갈 생각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22살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재수 삼수는 진짜 하지 마. 알겠어요? 진짜 하지 마.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고 지금. 정말로. 딱 20대 때 깔끔하게 가서 그 20대를 늘 진짜 누리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1학기를 하고 군대를 가려고 이렇게 1학기 하고 휴학을 했어요. 아직 과는 선택을 안 했지. 근데 그때 제가 다칩니다. 다쳐요. 좀 크게 다쳐. 안면부 턱이 부러지는 사고가 생겨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복싱을 해가지고 좀 쳐맞아서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대 가는 게 연기가 돼요. 그러면은 벌써 버렸잖아 또. 이번 해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되게 윤빈이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에 이때 빠졌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22살이야 나이가. 아니지 21살이지. 22살이구나. 22살이야. 그러니까 이때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또 적지도 않아요. 다른 애들 다 20살인데 막 군대 갔다 왔고 막 이러는데 어떡하지? 뭐 해먹고 살지? 근데 내가 그러면은 또 되지도 않는 머리로 생물을 좀 좋아하니까 이 생물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이 생명체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보다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없어요. 이유가 없는 존재는 없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 같지만 필수적이야. 진짜. 그래서 뭐 ATP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관련해서 효율이 그냥 왔다야. 근데 뭐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피조물인 뭐 예를 들어서 차 이런 건 효율이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한 10 정도 쓰나 이 정도야. 진짜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발산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생물의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이거랑 뭔가 기계공학이랑 엮어서 에너지 쪽으로 좀 뭔가 진로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접한 게 물리예요. 내가 고딩 때는 별로 싫어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물리 천천히 보자 하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전공 서적을 하고 펼쳤던 거야. 근데 그걸 펼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하는 물리는 진짜 중심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쓰레기야. 이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물리 진짜 재밌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정말 좀 오글거리고 과언일 수 있지만 정말 그걸 공부할 때 신의 언어를 배우는 느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런 걸 다 수학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 현상에 대해서. 진짜야. 그리고 되게 철학적으로도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랬어. 너무 매료됐어. 그 학문에. 그래서 바꿔요. 이때 아까 학부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는 건 미뤄졌어. 그래서 1년 쉬고 다시 복학을 할 때 물리과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리과로 바꿉니다. 그래서 물리과로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물리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풀리는 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말했잖아. 막 도서관에서 울었다고. 똑 떨어지고 똑 떨어졌고. 그 진짜예요. 진짜야. 도서관에서 전공서적 보고 있는데 예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
이 공식을 써서 답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하지? 병신같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남들은 이제 하나둘 일어나. 그래서 가. 그래서 가 하면서 괜찮아 이제 혼자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라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발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식을 써서 그 문제가 풀린다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전자기장 문제였는데 전자가 뭐 움직이는 문제였어. 근데 되게 쉬운 문제야 그게. 예제야. 기본 예제야. 근데 그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알겠고 이 답인지는 알겠는데 뭔 말하는지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그것만 진짜 붙잡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라가 터지더라고. 너무 한심하고. 제가 그때 전공에서 B를 받습니다. B를 받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수석이었어요. 오. 그 다음부터가. 언제부턴가 시험 끝나면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물어봐. 형 그거 풀었어요? 그걸 막 제가 유명한 그 전설 같은 거 말했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유별났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철없었지. 그 역학이라는 고전역학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좀 잘했어요. 에이스였어.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볼펜 하나 들고 갔어 시험장에. 진짜 오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 시험이라는 게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시험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돼요. 5문제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풀이가 진짜 이만한 걸로 한 2장 써. 와. 그거 다 이해되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쵸? 근데 그게 꼭 필요한 풀이에요? 응. 와. 그 정도야. 그러면은 볼펜 들고 들어와. 맨 앞에 앉아요. 그냥 제일 빨리 풀진 못했어. 이제 금메달 딴다 그러거든. 금메달이 뭐냐면 교수님 제가 이번 학기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학기에 열심히 교수님. 하겠습니다. 편지 쓰고 금메달 따고 나가는 거야. 이거는 못하지. 근데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제일 빨리 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10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96인가 나와요. 네. 그때부터가 수석이었죠. 참고로 90점을 넘은 사람은 저였고 저밖에 없었고 평균이 38점인가 그랬어요. 그 시험. 그때부터가 이제 레전드의 시작이었죠. 근데 왜 수학 선생님을 해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카이스트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TO가 나온 게 카이스트랑 그리고 포공 그리고 유니스트라고 울산에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였는데 그 좀 자만했죠. 나 좀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그때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협력이 그런 게 있어요. 이쪽을 해서 연구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볼 때 내가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더라고. 나는 알잖아 솔직히.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막 천재다 하면서 막 너무 되게 좋아하고 막 수석도 하고 막 교수님도 막 내 칭찬을 그렇게 해. 왜냐면 내가 진짜 겉멋이 너무 많았던 게 출석을 안 해. 그리고 출석을 해도 수업을 잘 안 들어. 근데 시험만 봤다 하면 존나 잘 봐.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지. 존나 공부하는데. 맨날 도서관 가서 박혀서 맨날 하는데. 끝나고 맨날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못 보겠냐. 근데 뭐 수업에서는 약간 그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 오빠는 천재야. 저 선배 진짜 잘해. 막 그런 게 취한 거야. 나도 모르게. 진짜야. 사람이 그렇게 돼요. 막 보교한테 막 그런다고 해봐 주변에서. 그러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오만함이 생겨요. 근데 실상은 누구보다 잘하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맞닥뜨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혼자 공부를 하는데 몇 번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여기 학원 이름이 8만이었잖아요. 그 물리학자가 쓴 공식이 있어.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만들려면 못 만들겠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해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멋진 공식을 내가 만들려면 난 그 급은 아닌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되게 심한 우울증을 겪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꿈꿨고 나름대로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했고 뭐 입증해 보이기도 했고 했지만 누구보다 나는 날 잘 알잖아. 내 것 알맹이를. 나는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야.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야. 근데 이제 딱 그 뭐라고 하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정말로. 그러니까 허영심이 되게 심해서 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장난 아니었어요. 대학생 상대로도 수업했었어. 대학생이. 진짜로. 이렇게 대학생 언니 오빠들 있고 물리 수업을 해줬었다니까. 그리고 그때 수학과에만 몇 개야? 12개인가? 돈 쓰러는 그쵸. 잘 나갔죠 그때. 근데 이제 나는 날 아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였지. 근데 취했던 거지. 잠깐 내가 천재라고 착각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돌아오면서 딱 내가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오는 우울함? 나는 해도 그 정도 급은 안 되겠다라는 그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진짜. 그게 딱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되게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나를 태운 거란 말이야. 활활. 거의 명을 걸고 했어요. 물리. 정말로.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내가 능력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게 인정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때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야.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야? 안 갔죠. 카이스트도 안 갔고 포항공대도 안 갔고 유니스트도 안 갔고 군대를 갔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여기 여러분들 앞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만도 안 그래. 삶이라는 게 너무 글쎄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우리 뭐죠? 70분 수업이에요. 70분 수업인 거 아시죠? 70분 수업에서 좀 더 할 건데 여기 70분이었나? 왜? 70분 55분 70분 55분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랬나? 네. 맞아. 그랬나.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많이 하지 않았나 이 얘기? 이렇게 완전 풀로 맞아요. 풀로는 처음인가? 짧게 짧게. 와 근데 대박이다. 뭐 일이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항상 모르겠어. 그 본인을 진짜 객관화시켜서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객관화해서 잘 바라보시고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다를 수 있어 얘들아. 다를 수 있는데 괜찮아. 그냥 모르겠다. 나는 가급적이면 좋아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좀 뭐 덕업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맞았으면 좋겠고 글쎄 근데 내가 그렇게 실패를 겪고 저는 사실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너네들한테 말을 할 때 나도 멍청해. 나도 너네랑 비슷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정말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똑같았어 너네들이랑. 똑같았고 또 이제 어쨌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후회하는 거는 하나 있어. 그때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겉멋충이었죠. 정말 어리고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였어. 지금 내가 이제 벤츠를 끌지만 벤츠가 그 뭐지? 슬로건이 베스트 올 라띵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적혀 있어. 근데 난 진짜 그때 당시 때는 그 마인드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베스트가 아니야. 이게 인정하기 너무 싫었던 거야. 근데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애들이 막 되게 잘한다, 물리 잘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들을 때는 맨 처음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얘네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맨날 그냥 같이 있고 노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잘 봐. 진짜 재수. 그치. 그치. 그 대학 때 오죽 더 심했겠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내가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취했었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게 점점 알겠는 거야, 나보다. 쟤네들이 보는 나하고 나라는 실체가 다르다라는 게 이게 되게 맨 처음에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철이 없었던 게 나는 내가 최고길 바랬어요. 진짜. 그 뭐라고 하지? 대체 불가능한 일이요. 그게 되고 싶었어, 진짜. 근데 그 정도 그릇은 아니었던 거지. 아니라고 인정이 되더라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보니까 최고라는 어떤 위치라는 그 개념이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런 격언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렇죠? 나는 놈 위에 더 높이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라는 개념이 여러분 되게 금방금방 바뀌어. 금방금방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어딘가에는 쓸 일이 있어요. 본인의 능력을. 그렇더라고. 대체 불가능하기도 해. 내가 볼 때. 나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어떤 인생의 뭐라고 하지? 흐름? 그런 실패 과정이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는 살지 않아야지. 저런 과정을 밟지 말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저기에서 저런 좌절을 하지 말고 최고가 아니어도 되더라. 본인의 인생에 삼류가 된다 하더라도 어딘가 분명히 쓸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때 당시 때.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 그지? 쉽지 않은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는 그때 당시 몰랐거든. 그래서 되게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우울해.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해. 이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 걸리면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지도 몰라. 내가 그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나도 나중에 생각하고 소름이 좀 돋았는데 죽음 그리고 영원한 안식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런 의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 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의자는 아무 생각도 없을 거야. 나라는 거를 인지도 못할 거야. 우울증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같은. 아니 진짜 그때 그런 생각들이 막 꿈틀꿈틀 돼 머리에서. 우울증 걸리면 그래서 안 먹고 그런다. 나도 모르게 난 그때 몰랐거든. 근데 진짜로 뻥아치고 그때 18kg가 빠졌어요. 밥을 거의 안 먹었어.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자는 거야. 진짜 맞아요. 허리가 끊어지고 막 유통이 막 그쵸? 소변이 마려워서 막 미칠 때까지 그냥 자는 거야. 무조건 머리가 아플 때까지. 그러다가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어나. 그래서 딱 한 끼 먹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무조건 그냥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게임만 하냐면 게임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빨리 그렇게 생각 없이 지내고 다시 자는 거야. 무조건 자는 게 최고야.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챙기니까 나를 그래도 제가 인맥 관리를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챙기고 같이 나가라 뭐 밥 먹자 막 하는데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던 상황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우울증인지 몰랐어. 게임만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안 나갔어. 안 나가다가 한번 오랜만에 뭐 마실 갈 겸 학교나 가볼까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익숙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보잖아. 근데 딱 이 상황인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야. 공황장. 네. 심장이 너무 뛰고 땀이 막 나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알았지. 아, 나 좀 심각하구나.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처분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갔죠. 네, 집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지. 넌 2번 다시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는 아니고 상담사? 정신과 1억은 남지 않는 그런 상담사하고 이제 상담하고 그리고 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도 아셨어. 내가 되게 편집증으로 공부를 했던 걸.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잘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되게 편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미친놈처럼. 그래서 그냥 쉴 겸 군대를 가라. 해서 28에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해서 여기 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깐 소리 좀 했는데 몰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편의점 갔다 왔는데 네, 다녀오세요. 나